돈이면 다 된다고들 하죠. 저도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박만수는 자신의 상가 건물 옥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4층짜리 상가 건물 2채의 시가로 따지면 15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회장님, 3층 세입자가 또 월세 연체했습니다. 관리인이 보고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 연결해. 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번 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 건물주야. 월세 왜 안 냈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다음 주?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 매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 오늘이 며칠인데? 그게 장사가 안 돼서. 그건 내 알바 아니야. 모레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야.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장님, 그 세입자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장사 접어야지.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박만수였어요.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재고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만수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50년 전 20살의 만수는 광장시장 구석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었어요. 손수레 하나로 시작한 장사였죠. 떡볶이 사세요. 맛있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0원도 안 벌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김순자였습니다. 저기요.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21살이었죠. 1,000원입니다. 여기요. 순자가 동전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원짜리 10개였어요. 떡볶이를 먹는 순자를 보며 만수는 생각했어요. 이쁘네. 그날 이후 순자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요 그러다. 어느 날 순자가 말했어요. 사실은요, 떡볶이보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만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3년 후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20명도 안 됐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떡볶이 집 내자. 제대로 된 가게로 순자가 말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 모으면 되지.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못할 것도 없어. 그렇게 의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명절도 휴일도 없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신당동 구석 3평짜리 가게였죠.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 순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만수도 울었죠.
고생 많았어. 여보, 당신이 더 고생했지. 가게는 잘 됐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려왔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했죠. 5년 후 더 큰 가게로 이전했습니다. 10년 후 작은 건물을 샀어요. 20년 후 두 번째 건물을 샀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속였어요. 돈을 빌려주면 떼먹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죠. 형님, 제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그래, 알았어. 어려울 때 보아야지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수는 점점 변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마. 돈만 믿어. 순자가 걱정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좋은 사람? 그런 거 없어. 다들 돈만 보는 거야. 만수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순자가 쓰러졌어요. 암입니다. 3기예요. 의사의 진단이었죠. 만수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50%입니다. 만수는 서울의 모든 큰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돈을 아끼지 않았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6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말도 안 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잘 살 거야, 순자야. 그리고 준혁이 잘 키워줘. 따뜻한 사람으로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제발 하지만 순자는 만수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는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울었어요. 그리고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돈밖에 없어. 돈만 있으면 배신하지 않아. 아들 준혁을 키우면서도 만수는 냉정했어요, 아빠. 친구가 용돈 좀 빌려달래요. 빌려주지 마. 안 갚아 하지만 됐어. 내 말만 들어. 사람은 다 똑같아. 준혁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34살이 됐어요. 대기업 건설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2025년 4월 5일 준혁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만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어요. 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제야 만수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누구? 이소윤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애?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합니다. 만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부모는?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고아 출신입니다. 안 돼. 만수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순 없어. 왜요? 배경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애를 뭘 믿고 받아들여? 사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무도 안 믿고? 그래, 그래서 살아남았어.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아버지처럼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아 출신이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뻔하네. 내 재산 보고 달려드는 거겠지. 만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만수와 순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순자야, 만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맞지? 사람은 못 믿는 거 맞지?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만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여자가 어떤 애인지. 만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준혁의 연락처를 열어 소윤의 정보를 찾았어요. 이소윤 31살, 동네 요양병원 재활치료사, 밤고개 요양병원 근무. 만수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좋아. 내 눈으로 직접 보겠어. 그 여자가 정말 순수한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 건지.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와 다른 옷을 꺼냈어요. 30년 전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낡은 작업복이었죠. 바짝 마른 회색 작업복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낡은 운동모자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초라한 노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완벽해. 만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밤고개 요양병원 강남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만수는 병원 앞 골목길에 섰어요. 자, 시작이다. 이소윤. 내가 어떤 애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겠어. 만수의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고개 요양병원은 작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화단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죠. 만수는 병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신문지 몇 장을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온 거였죠. 신문지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마치 폐지를 모으는 노인처럼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이름표에 이소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애구나.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윤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만수를 봤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만수는 계속 신문지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요. 소윤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일부러 힘없는 표정을 지으며 네, 괜찮아요. 여기서 뭐 하세요? 폐지 좀 모으려고요. 소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문지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윤이 쪼그려 앉았습니다. 날아가는 신문지를 하나씩 주워 모았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거겠지. 다들 처음엔 그래. 소유는 신문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수에게 건넸어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소윤이 일어서려는데 만수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등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신문지를 모으다 찔린 거였죠. 사실은 일부러 찔렀던 겁니다. 할아버지, 손에 가시 박혔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윤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작은 핀셋과 밴드를 꺼냈어요. 제가 빼드릴게요. 소윤이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가시를 빼냈습니다. 아플 텐데. 참으세요. 하나, 둘, 셋. 가시가 빠졌어요. 소윤이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다 됐어요. 이틀 후에 밴드 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소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만수는 손등의 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가식일 수 있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어.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시 만수는 다시 병원 앞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접수 데스크에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 친척 어르신이 여기 계신다고 들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만수는 미리 조사해둔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병철 어르신이요. 아, 3층 302호실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만수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2호실 문을 열자 침대 2개가 보였습니다. 한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치림의 환자였죠. 만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소윤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재활치료 시간이에요. 소윤이 환자에게 말했어요. 그때 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소윤이 만수를 봤어요. 누구세요? 저 김병철 어르신 조카입니다. 아, 그러세요? 처음 뵙네요. 네. 오랜만에 왔어요. 만수는 일부러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삼촌 상태가 왜 이래요?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소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묻나요? 당신 내가 제대로 안 돌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쳐다봤어요. 소유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만수가 계속 따졌습니다. 하루 3번 운동도 시키고 말도 계속 걸어드리고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꾸준한 자극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상태가 안 좋잖아요. 만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소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호자님,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에요. 저희는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편하게? 이게 편해 보여요? 만수가 환자를 가리켰습니다.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잠시 이야기 나눠요. 소윤이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소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커피를 받았어요. 소윤이 만수 앞에 앉았습니다. 보호자님, 마음 많이 힘드시죠? 가족이 아프면 제일 힘든 건 가족이에요. 특히 치매는 더 그래요. 소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거기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치매 걸리셨거든요. 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저를 알아보셨어요. 근데 점점 잊어가시더라고요. 제 이름도, 제 얼굴도. 소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가 절 잊어도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되는 거라는 걸요. 소윤이 만수를 봤어요.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이 건강했을 때를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볼게요. 약속드려요. 소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소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커피를 보며 생각했어요. 욕을 먹어도 화내지 않네. 이해하려고 하고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라. 돈 앞에서는 다들 변하니까. 만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만수는 은행에서 현금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까요? 네. 새 지폐로 뽑힌 돈을 갈색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진짜 본색을 보겠어. 만수는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밤고개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병원 앞 골목에서 기다렸어요. 소윤이 나왔습니다.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만수는 골목 구석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소윤이 달려왔어요.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만요. 여기 앉으세요. 소윤이 만수를 벤치에 앉혔어요. 가방을 뒤적여 물을 꺼냈습니다. 물 드세요. 만수가 물을 마셨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지러우시면 큰일 나요. 소윤이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만수가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슬쩍 소윤의 가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소윤은 만수를 부축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소윤은 만수가 떠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만수는 골목 끝에서 돌아섰어요. 소윤이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꺼내려던 거였죠. 그때 소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소윤이 봉투를 꺼냈어요. 열어봤습니다. 돈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수는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돈을 보면 사람의 본색이 나오지. 소윤은 한참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만수가 간 방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 계속 오전 618였죠. 소윤은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뒤를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겠지. 그리고 돈을 챙기겠지. 하지만 소윤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으니 파출소가 나왔어요. 소윤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저기요, 순경님. 네. 무슨 일이세요? 이거 제 가방에서 나왔는데요. 소윤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돈이 아니에요. 경찰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돈이 꽤 많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가방 열었는데 들어 있었어요. 혹시 누가 넣은 것 같아요? 아까 쓰러진 할아버지 한 분 도와드렸는데 그때 넣으신 것 같아요. 왜 넣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실수셨을 수도 있고. 소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쨌든 제 돈이 아니니까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실물로 접수할게요.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윤이 정보를 적었어요.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소윤이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걸어갔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00만 원을 신고했어. 돈이 궁할 텐데?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소유는 정말로 돈을 신고했습니다. 만수는 파출소로 들어갔어요. 저 아까 여자분이 신고한 돈 말인데요, 네. 제 돈입니다. 아, 그러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만수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어요. 맞네요. 박만수 씨, 어떻게 가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실수로 넣었어요. 그러셨구나. 여기 서명하시면 돌려드릴게요. 만수는 서명하고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소윤 만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넌 대체 뭐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5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순자야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이 맞았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긴 있구나.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순자의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만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짜야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아이야.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여보, 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늦게 깨달았어. 만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들한테 사과해야겠어.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여야겠어. 하지만 만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만수는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밤국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앞 골목이었어요. 만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어요.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최근 검진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나타났죠. 만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 어르신 괜찮은가?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소윤이 뛰어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밖에 소란이 들려서 나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소윤이 만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숨 쉬세요. 천천히. 소윤이 만수의 등을 두드렸어요. 누가 119 불러주세요. 소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소윤이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때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가슴 통증 호소하세요. 협심증 의심돼요. 소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지나가다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시구나. 같이 가실 건가요? 소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에는 할 일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네, 같이 갈게요. 소윤이 구급차에 탔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소윤이 옆에 앉아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만수는 소윤을 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나 같은 낯선 노인을 위해서 일까지 팽개치고 2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협심증 환자입니다. 재빨리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 소유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아니요. 지나가다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환자분 일단 안정됐어요. 협심증이 맞고 약물 치료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소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보호자 연락이 필요한데 환자분이 말을 안 하시네요. 제가 물어볼게요. 소윤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할아버지, 소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만수가 눈을 떴어요. 가족분께 연락해야 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있어요. 근데 연락하기 싫어요. 왜요? 사이가 안 좋아서요. 소윤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걱정하실 거예요. 010-3456-7890이에요. 만수가 준혁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소윤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곡의 요양병원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소윤 씨. 준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기 여자친구인데 왜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예. 지금 할아버지 한 분이 응급실에 계신데요. 아드님 번호를 알려주셔서요. 할아버지요? 예.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안정됐는데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윤이 만수를 봤어요. 아드님이 곧 오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소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만수가 물었어요. 아가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소윤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도움받았어요. 어렸을 때요? 예.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자원봉사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소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커서 누군가를 돌봐줘야겠다고. 소윤이 만수를 봤어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요. 외로우실 텐데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아원이 어디였어요? 밝은 동산 고아원이었어요. 순간 만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밝은 동산 고아원요. 왜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밝은 동산 고아원. 30년 전 순자가 돌아가신 후 만수가 익명으로 후원했던 곳이었어요. 순자의 유언이었죠. 여보, 내가 죽으면 우리 재산 일부를 고아원에 기부해줘. 우리도 어렵게 살았잖아. 그 마음 아니까. 만수는 순자의 유언대로 밝은 동산 고아원에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후원했었습니다. 익명으로요. 그리고 지금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을 살렸어요. 만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고마워서. 무슨 말씀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소윤이 있었거든요. 소윤 씨, 준혁 씨,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너희 아는 사이야?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제 여자친구 이소윤이에요. 만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이 준혁 씨 아버지세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자신이 시험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살린 그 아이가 30년 전 자신이 보았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아들의 여자친구였어요.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아버지, 안 돼요. 누워 계세요. 하지만 만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소윤이 깜짝 놀라 만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시험했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장하고 3번이나 갔어. 내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소윤의 눈이 커졌어요. 폐지, 줍는 노인도, 진상 보호자도, 돈, 봉투도 다
내가 한 거야. 아버지. 준혁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만수가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소유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만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버님. 소윤이 만수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세요. 저 화 안 나요.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윤이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이해해요. 아드님이 소중하시니까요. 소윤 씨. 저도 부모님 계셨으면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소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 걱정되시는 게 당연하죠. 아니야.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넌 훌륭한 아이야. 내가 잘못 봤어. 만수가 소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돼줘. 소윤이 울었어요. 준혁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3개월 후, 만수는 밝은 동산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고아원은 예전보다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 선생님이 반겼어요. 저 30년 전에 이곳에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성함이? 박만수입니다. 익명으로 후원했었는데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박만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아이들 많이 도울 수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찾아오셨어요? 만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매달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익명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정말이세요? 예. 그리고 만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일시불로 드리고 싶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돈을. 제 며느리가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소윤이라는 아이요. 아, 소윤이를요. 예. 그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그 아이가 가르쳐 줬습니다. 소윤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아닙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죠. 일주일 후 준혁과 소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왔어요. 낡은 작업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 옷을? 준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 옷이 제일 의미 있는 옷이거든. 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윤이가 내 손에 밴드를 붙여줬던 그날 입었던 옷이야. 결혼식장. 만수는 소윤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신부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고맙다, 딸. 만수가 소윤에게 속삭였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 소윤이 만수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재단에 섰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소윤의 손을 준혁의 손에 얹어줬습니다.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만수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사진이었어요. 여보, 봤지? 만수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세상엔 좋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만수는 소윤의 고아원 친구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소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요. 그래, 나도 이제 알아. 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순자의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만수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 가족이 생겼어. 며느리도 생기고 곧 손주도 생길 거야.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부자가 뭔지.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부자더라.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만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을 만나면요.